엔비디아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새벽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성적표를 던졌어요. 한 분기에 98조 원을 벌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3조 원 넘게 뛰어넘었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다음 분기 예고편이에요. 앞으로 112조 원 벌겠다. 월가가 예상한 것보다 7조 원이나 더 높은 숫자를 내놨거든요. 발표 직후 주가가 4% 급등하면서 $200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투자자들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AI 거품이라고요? 엔비디아가 숫자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 증시,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6% 넘게 뛰면서 21만 6천 원을 찍었어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하이닉스도 105만 원을 넘겼고 코스피는 6,100을 뚫었죠. 이 축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세 가지 핵심을 풀어드립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98조 원을 벌었는데 그 돈이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올리는지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둘째, 젠슨 황이 어제 실적 발표에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 한마디가 삼성전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뉴스에서 놓친 부분이에요. 셋째, 이번 주말 동안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숙제, 월요일 아침 9시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이 채널은 뉴스 읽어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뉴스 뒤에 숨은 돈의 구조를 알려드리는 채널이에요. 가장 빠르고 쉬운 경제 소식, 담담은 경제입니다. 코스피 6천, 역사적인 숫자예요.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5천을 찍은 게 한 달 전인데 거기서 6천까지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계좌도 축제 중이신가요? NH투자증권이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의 54%가 평균 931만 원 손실 중입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인데 절반이 넘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숫자거든요. 시장통을 떠올려 보세요. 가게가 수백 개인데 딱 두 가게만 대박이 난 겁니다. 이 두 가게 매출이 어찌나 큰지 시장 전체 통계가 역대 최고로 찍혔어요. 근데 나머지 가게 사장님들은 한숨 쉬고 있습니다. DB증권 설태현 연구원이 딱 정리했어요.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의 50% 이상이 IT 섹터이고 전체 이익 전망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돼 있다고요. 코스피 6천은 시장 전체의 성적표가 아니에요. 두 종목의 성적표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종목을 갖고 계셨다면 코스피가 최고를 찍는 동안에도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운동장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다만 운동장 탓만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두 회사가 대체 뭘 하길래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걸까요?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을 때 이야기하세요? 수십만 명이 금을 캐러 달려갔는데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은 금을 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곡괭이를 판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금 캐는 사람이 늘수록 곡괭이 장수 매출은 계속 올랐거든요. 지금 AI 시대가 정확히 이 구조예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돈이 880조 원입니다.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사람들한테 곡괭이를 파는 쌍둥이 장수예요. AI를 돌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 칩, 이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금광의 지도를 쥐고 있는 사람이 선언했어요. 금이 더 있다. 훨씬 더 많다.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다. 어제 새벽 발표된 숫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 68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98조 원이에요. 시장이 예상한 66억 2천만 달러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주당 순이익 1.62달러, 월가 예상은 1.53달러였거든요. 매출도 이익도 모두 깜짝 서프라이즈였어요. 연간 매출은 2,159억 달러, 한화로 312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상의 거의 절반을 이 회사 하나가 1년 만에 벌어들인 거예요. 근데 진짜 시장을 흥분시킨 건 4분기 숫자가 아닙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 이만큼 벌겠다는 예고였어요. 780억 달러, 한화로 약 112조 원이에요. 월가가 예상한 728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이상 높았습니다. 곡괭이 장수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문이 더 늘어난다.
매출 총이익률도 75%를 유지했어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이익률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 우려도 깨끗하게 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도 주목해야 해요. 이번 가이던스에 중국 매출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수출 규제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건데요. 젠슨 황이 작년에 직접 말했어요. 중국은 연간 50억 달러, 한화로 72조 원짜리 시장이라고. 이 시장이 다시 열리면 그건 지금 주가에 전혀 반영 안 된 보너스예요. SK하이닉스, 여전한 독주. 이제 곡괭이 장수들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의 60%를 혼자 장악하고 있어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확인한 수치입니다. AI용 데이터 고속도로 10개를 만들면 6개가 하이닉스 제품이에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130조 원에서 최대 174조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0%를 넘나들죠. 동네 치킨집이 18,000원짜리 치킨 팔아서 마진 15% 남기면 잘하는 건데요. 하이닉스는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반 마리 값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확인 후 맥쿼리 증권이 바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170만 원. 지금 105만 원 선이니까 62% 더 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축제를 즐기시되 신호등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삼성전자 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솔직히 1년 전까지 밀리고 있었거든요.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내줬고 삼성이 뒤처졌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사건이 연달아 터졌어요. 첫 번째, D램 세계 1위를 되찾았습니다. 2025년 4분기 글로벌 D램 점유율 36.6%, 옴디아 기준이에요. 하이닉스한테 내줬던 왕좌를 1년 만에 탈환한 겁니다. 두 번째가 핵심이에요.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했습니다. HBM4, 아까 HBM이 AI용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했잖아요. 기존 HBM3E가 왕복 나들이 차로였다면 HBM4는 왕복 8차선이에요. 속도가 46% 빨라졌습니다. 근데 단순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라는 VIP만 다닐 수 있는 전용 급행차선이에요. 이 차선이 없으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베라 루비는 작동을 못해요. 삼성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AI 제국은 멈추는 거죠. 칩 하나 가격이 약 700달러, 한화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손바닥만한 칩 하나가 직장인 한 달 월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제 실적 발표에 숨겨진 한마디가 나옵니다. 톤을 한 단계 낮추고 속도를 늦춰서. 젠슨 황이 컨퍼런스 콜에서 딱 한마디를 던졌어요. 공급망 다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삼성이 본무대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 대부분의 뉴스에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폭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HBM 공급은 사실상 하이닉스 독점이었거든요. 공급망 다변화라는 건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의 정식 공급선에 합류했다는 공식 선언이에요. 3월 16일 엔비디아 기술 컨퍼런스 GTC 2026이 열립니다. 젠슨 황이 차세대 GPU 루빈을 소개하면서 삼성전자 HBM4 탑재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월요일 출근하시자마자 달력 3월 16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날짜 중요합니다. 이제 삼성은 하이닉스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필수 파트너가 된 거예요.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70조 원이에요. 석 달 전에는 76조 원이었거든요. 석 달 만에 2배 이상 뛴 겁니다. 노무라 증권은 243조 원까지 내다봤고 맥쿼리 증권은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올렸어요. 지금 21만 6천 원이니까 57% 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센터장 분석도 주목할 만해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 세계 탑10 기업과 비교하면 이익 비중은 약 9%인데 시장 총액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돈은 9%만큼 벌고 있는데 시장이 매긴 가격은 3%. 아직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합산 임팩트. 두 회사를 합쳐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이 약 300조 원에서 430조 원이에요. 범위가 넓은 건 증권사마다 추정이 다르기 때문인데 보수적으로 300조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80조 원이에요. 두 기업이 나라 살림의 반반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 4천만 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750만 명이 1년 동안 번 돈과 같아요. 회사 두 개가요. 쌍둥이 곡괭이, 어제 엔비디아의 판결 이후 주문장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면 되는 거 아냐? 잠깐요. 축제에 참여하시되 비상구 위치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3개의 신호등을 말씀드렸죠. 어제 하나가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나머지 둘은 여전히 노란불입니다. 첫 번째 신호등, 엔비디아, 확정된 초록불. 어제 새벽에 이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출 681억 달러로 시장 기대를 넘겼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780억 달러는 월가 예상보다 50억 달러 이상 높았어요. 매출 총이익률 75%로 마진 우려도 불식시켰죠. 곡괭이 비유로 돌아갈게요. 금광의 지도를 가진 사람이 선언한 거예요. 금이 더 있다. 그리고 곡괭이 주문은 더 늘린다. 실제로 어제 한국 시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가 6% 넘게 폭등했고 코스피가 6,100을 뚫었어요.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시간 외에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22개 분기 중 20번을 서프라이즈 했는데 그중 6번은 발표 다음날 주가가 오히려 빠졌어요. 좋은 실적이 나와도 기대한 것만큼 좋지는 않다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초록불이 켜졌지만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등, 빚으로 산 축제, 신용거래 융자 31조 7천억 원. 이건 여전히 노란불이에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걸 신용거래라고 하죠. 내 돈 1,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 빌려서 2,000만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오르면 수익이 2배지만 빠지면 손실도 2배입니다. 이 규모가 31조 7천억 원을 넘었어요. 사상 최대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돈 내놔라고 통보합니다. 이게 마진콜이에요. 돈을 못 채우면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점도 아니에요. 증권사들이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어요. 대출 한도가 소진됐다면서 신용대출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뜻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거든요. 남의 돈으로 축제에 참여하면 음악이 멈출 때 가장 먼저 쫓겨납니다. 특히 은퇴 후 노후자금이나 자녀 교육비로 모아놓으신 돈은 절대로 빚내서 굴리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신호등, 공매도 대차잔고 153조 원. 코스피 6천 돌파와 동시에 역대 최대를 찍은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공매도 대기자금인 대차잔고가 153조 원을 넘었습니다. 축제가 뜨거울수록 반대편에서 끝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균형 있게 말씀드려야 해요. 이게 당장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가가 예상을 깨고 더 올라가면 공매도 세력은 빌린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거든요.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오히려 주가를 위로 밀어올리는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어요. 153조 원이 하락 가속기가 될 수도 있고 상승 로켓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으니까 당분간은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린 상태예요. 엔비디아의 초록불이 확인된 지금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은 달라져야 해요. SK 하이닉스, 보유자의 축제. 하이닉스를 이미 갖고 계신 분, 축제를 즐기시면 됩니다. HBM 시장 점유율 60%, 영업이익률 70%, 맥쿼리 목표 주가 170만 원. 지금 105만 원 선이니까 아직 상승 요력이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크게 진입하시기엔 부담이 있어요. 이미 올해만 60% 가까이 올랐거든요. 축제 중간에 입장료가 이미 많이 비싸진 상태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일부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130만 원에서 145만 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고려하시고 100만 원 아래로 빠지는 조정이 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안전해요. 삼성전자, 저평가 반격의 초입점. 삼성전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이닉스가 이미 상당 부분 오른 것에 비해 삼성전자는 반격의 초입이에요. 이익은 9%만큼 벌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3%밖에 안 되는 저평가 상태. 여기에 HBM4 세계 최초 양산, 젠슨황의 공급망 다변화 발언까지 겹쳐 있어요. 맥쿼리가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올렸고 노무라는 코스피 상반기 목표치를 8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구간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지금 21만 6천 원이 비싸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3개월 전 12만 원이었을 때도 비싸 보였거든요. 6개월 전 10만 원일 때도 그랬고요.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신다면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3번에 나눠서 사세요. 이번 주에 한 번, 3월 GTC 전후로 한 번,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 한 번.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타이밍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빚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만. 그리고 반도체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를 넘지 않게. 이 두 가지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오신 분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코스피 6000인데 내 계좌가 안 오르는 이유. 쌍둥이 두 종목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폭등한 이유, HBM4 세계 최초 양산에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 선언까지 겹치면서 삼성이 엔비디아의 필수 파트너로 격상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98조 원 실적과 112조 원 가이던스가 AI 축제의 초록불을 확정시켜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금요일 저녁에 보고 계실 거예요. 주말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반드시 해주셔야 할 숙제 4가지 드릴게요. 하나, 내 계좌에 신용거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월요일 전에 비중을 줄이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담보유지 비율이 200% 이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미만이라면 즉시 대응하셔야 해요. 노후자금 자녀 교육비에 빚을 얹지 마세요. 둘,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비중이 50%를 넘는지 점검하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한 바구니에 달걀을 너무 많이 담으면 위험해요. 셋, 삼성전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하세요. 저평가 반격의 초입이라면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미 많이 갖고 계시다면 비중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감으로 하지 마시고 숫자를 보고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넷, 달력을 꺼내세요. 3월 초 한국 2월 수출 잠정치. 반도체 수출이 1월처럼 134% 증가세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3월 16일 GTC 2026.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4 탑재를 공식 언급하는지 지켜보세요. 이 두 이벤트가 다음 흐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들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에요.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경제를 아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흥분할 때 냉정할 수 있는 힘, 남들이 겁먹을 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 유튜브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자신감. 그게 경제를 아는 사람의 진짜 무기예요. 엔비디아가 초록불을 켜줬습니다. 하지만 핸들은 여러분이 잡고 계세요. 이번 주말 숫자를 보시고 직접 결정하세요. 여러분은 월요일 아침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전략 공유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담담한 경제였습니다.